첫 번째 자기애로의 오음의 법칙을 했지.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회로하고 정기 회로가 좀 차이가 있어. 먼저 정기 회로 볼게. 우리가 정기 회로의 법칙은 이렇게 되겠지. 이게 D고, 그 다음에 이거 뭐가 있어? R이 있어. 그 다음에 이거 F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전기 회로라고 하는 것은 뭐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렇지. I잖아. 예. 그러면 여기서 오음의 법칙이 어떻게 돼 있어? V는 I 뭐야? 이렇게 되잖아. 이해했어?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뭐라겠어? 자기애로가 들어갑니다. 자기애로는 여기에 부분이 F라고 합니다. 이 F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F를 기자력이라고. 이해했어? 여기는 뭐라고 해? 기전력이라고. 이해했어? 여기가 기자력이면 여기는 뭐야? 기전력이라고. 근데 기자력의 단위가 뭐냐면 이거다. 암페어 턴이야. 그러면 기자력의 단위가 암페어 턴이니까 암페어가 뭐야? I지. 네. T가 뭐야? N이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뭐가 돼? N 곱하기 뭐가 돼? I가 돼.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코일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그만큼 자기의 세계가 커지겠지. 이해했어? 네. 자, 그리고 똑같이 저항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R이라고 표시해놨지. 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R이야. R인데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리라고 해? 전기회로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자? 전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해했냐? 네. 이게 전기 저항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R이라고 해놓고 이거를 R 그러면 뭐냐면 여기 전기 저항이라고 할 수 없지. 여기가 뭐가 있으니까. 자기회로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야? M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것을 무슨 자? 자기 저항이라고 한다. 이해했냐? 네. 자, 전기회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갖고 있는 것이 전기 저항이지. 그러면 자기회로는 이 자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뭐냐? 자수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수니까 뭐예요? 차이가 되겠지. 이해했어? 네.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 보자. 이게 뭐야? F잖아. 어?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는 또 뭐가 돼? R이 될 거 아니야. 이해했냐? 공식을 만들 때? 네. 그러면 여기서 RM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파이브는 뭐야? 이해했어? 네. 그 다음에 여름이 어떻게 된다? 파이브는 뭐가 된다? NI가 된다. 예. 그래서 자기 회로의 단위는 뭐를 쓴다? 우리가 암페어.
1000 뭐가 된다? 왜 뭐다? 왜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F는 똑같은 말이잖아. F는 뭐야? F는 파이에 뭐야? RM이잖아. F가 F가 파이 RM이잖아. 그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F는 또 뭐 같아? 뭐 같아? N 아이잖아. 어쩌나? F니까. 그러면 여기 식에서 한번 해보자. 이게 뭐냐? 왜 뭐지? 이 단위가 뭐냐? 왜 뭐에? 암페어 턴이잖아. 이해했어? 그럼 이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F의 단위는 뭐가 된다? 암페어 뭐가 된다? 턴이 되겠다. 잘 나와. 기자력의 단위는 뭐다? 암페어 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R은 전기장은 어떻게 돼? 고유장에 비례하고 O에 A분의 뭐야? AB 이게 전기장이야. 이해했어? 네. 그러면 RM이라고 표시되는 무슨 장이 되냐? 사기장. 사기장은 이렇게 관계 있어. 이해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장은 UA분의 그러면 뭐하고 관계 있는 거야? U하고 관계 있어요. UA분의 A를. 그러면 여기 식에다 한번 이게 지금 무슨 장이야? 자 봐봐. RM은 파이분의 NI잖아. 파이분의 NI. 그러면 거기 식에서 만드는 거 볼게. 파이는 뭐야? 여기서 파이 꺼내보자. 파이는 뭐야? RM의 FD. 이거는 뭐야? RM의 NI잖아. RM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 UA분의 L을 집어넣을 때 NI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L분의 U NI가 되겠지. 이해했냐? 이 공식. 그러면 내가 공식을 이해했지. 너희들이 생각할 때 파이의 단위는 뭐야? 외버가 나와야지. 외버. 파이니까. 그러면 이 파일은 길이에 반비례하고 면적이 어떻게 된다? 비례하겠지. 그 식이 어디야? 그러면 그 밑에 5페이지 봐봐. 비교가 이렇게 되겠지. 정전계, 정자계. 정전계는 거기에 보면 뭐야? 입실론하고 Q1, Q2지. 정자계는 뭐야? 뮤하고 M1, M2지. 맞지?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가 8.85 또는 8.85사락에 10의 마이너스 12승의 패러미터라겠고, 뮤 제로는 4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상수값 9 곱하기 얼마? 10의 9승. 상수값 6.33 곱하기 10의 4승.
전기의 세기는 어떻게 돼? 4파이 입실론 분의 1에 R의 제곱분의 Q지. 자기의 세기는 뭐로만 바뀌어? 입실론은 위로 바뀌고 Q가 뭐로만 바뀌어? M으로만 바뀌겠지. 전속 밀도는 뭐야? 입실론이지. 자속 밀도는 뭐야? 뮤의 치고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 그 다음에 자기의 법칙. 그래서 이 정전계와 정자계의 비교는 나중에 산업기사에도 나와. 이 부분은. 그럴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봐봐. 전자력과 전자유도.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야? 무슨 법칙? 플레밍 왼손이잖아. 무슨 법칙? 어? 그러면 전동기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엄지가 뭐야? 힘. 그 다음에 검지가 뭐야? 자기장. 그 다음에 V가 뭐야? I가 뭐야? 가장 긴 손가락. 그래서 F는 뭐다? BIL 사인 세타라고 한다. 뭐라고? F는 뭐라고? BIL 뭐? 사인 세타라고 한다. 이해했어?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뭐야? 발전기지. 그래서 여기는 뭐야? BL 뭐다? V라고 그랬지. 뭐라고? BL 뭐야? V의 사인 세타라고. 이게 뭐야? 운동이란 말이야. 운동. 운동 또는 속도란 말을 쓰겠지. V니까. 그래서 기전력의 방향은 뭐다? 2다. 그 다음에 전자력의 크기에서 직선 도체에 작용하는 전자력, 힘이잖아, 힘. 그래서 힘이니까 평등, 자기장이 같다 그 말이야. 평등 자기장 내에 직선 도체가 받는 힘, 전자력이라고 했잖아. 전자력이니까 뭐야? B, IL 뭐? 여기 있잖아. B 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 BI의 사인 세타에서 만약에 체이제라고 주어지지. 체이제라고 주어지면 F는 어떻게 가? 뭐란다? BIL이야. 그냥 뭐라고? 체이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형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력. 자, 이 두 번째를 잘 체크해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그림이 있을 거야. 이게 R이야. 근데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이해했어?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여기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전류가 무슨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지. 그래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너희들이 앞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지. 이거하고 착각하면 안 돼. 앞에서 배울 때는 서로 다른 전하가 있을 때는 흡인력이 발생하는 거고 같은 전하끼리는 반발하지. 근데 여기는 뭐야? 두 왕복 도체란 말이야. 이게 왕복 도체란 말을 쓴 거야. 그러면 이 두 도체 사이에 같은 방향이잖아. 같은 방향일 때는 여기를 뭐라 그러냐? 꼭 기억해야 돼. 무슨력? 흡인력이다. 이해했어?
그 말이야. 착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서로 뭐야? 서로 다른 방향이잖아. 이 서로 다른 방향이라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갔지. 그래서 뭐라 그런다? 다른 말을 붙일 때 왕복이란 말을 써. 뭐라고? 왕복이라고 줄 거라고. 문제가. 이때는 뭐가 된다? 반발력이다. 이해했어? 뭐라고? 서로 다른 방향이랄지 왕복이라고 점이 뭐야? 반발력 이야기 한 거라고. 이해했지? 같은 동일 방향일 때는 뭐고? 흡인력이고 서로 다른 방향일 때는 뭐다? 반발력이다. 그리고 이 전자력의 크기가 전선 1m에 작용한 힘을 계산해 보니까 F가 R, E, I1, I2 더하기 10의 70 뉴턴이다. 그러면 힘은 거리의 비례의 반비례. 뭐라고? 힘은 거리가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거는 공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계산문하고 나오기 많이 나와요. 이건 계산. 예를 들어서 F가 I1하고 I2가 1이라고 해요. 그리고 R이 1m라고 해요. 자, 주어진 조건. 우리가 전기에서 들어갈 때는 여기 거리를 미터로 주는 경우도 있고 뭐로 준다? 센티미터로 줄 거야. 그래서 아까 식에서 자개의 세기가 이렇게 있지. 원형이 이거지. 그러잖아. 자개 세개에서. 근데 이 R값을 줄 때 있지. R값을 줄 때는 이렇게 준다. 50cm면 몇 미터야? 그래서 대입할 때는 반드시 센치를 뭐로 계산해야 된다? 미터로 환산해 봅니다. 근데 여기는 뭐를 줬어? 그냥 미터로 줘버렸잖아. 그러면 그때는 바로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어떻게 된다? 여기 식에서 1분의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0의 70이지. 그래서 답이 얼마나 된다? 이해냐? 이거는 다 뭐다? 거의 다 뭐다? 계산문항이야. 그래서 전선 1m당 작용한 힘 F 그러면 R은 2I1, 2I2의 10의 7승 뉴턴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있어. 도체와 자석이 세겨 변화하거나 자장 중에 도체를 움직일 때 도체의 기전력이 유도되는 현상. 이때 발생되는 전압이 무슨 기전력? 유도 기전력. 이때 흐르는 전류가 뭐가 된다? 유도 전류다. 그러면 이 전자유도 현상을 어디에 이용하고 있는 거야? 변압기에 이용하고 있어. 뭐라고? 변압기. 전자유도 현상. 변압기야.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발전기는 뭐라 그래? 유도 기전력이란 말을 썼고 전동기는 뭐야? 전동기는 기전력과 반대 방향이니까 뭐가 돼? 역기전력이란 말을 썼지. 이해했어? 그래서 유도 기전력인데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법칙이 있어.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이 있고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 하면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이 렌즈의 법칙. 그러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 공식이 아주 중요한 식이야. n은 T분의 D파이. n은 T분의. 그럼 이거 뭐야? 무슨 말이야?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은 패러데이 법칙인데 n의 dt분의 d파이, l의 dt분의 dr.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dt분의 d라는 말은 뭐예요? 뭐라고? 뭐라고? 그 이건 뭐야?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하면, 자속이 변하면 그때 뭐가 발생한다?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하면, 전류가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법칙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거는 다 어디에 적용돼? 교리에 적용돼. 변하니까. 뭐라고? 교리로.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의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라고 했어. 그래서 렌즈란 말은 여기에다가 잘 봐봐.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구야? 패러데이가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 패러데이 법칙에서 E는 L의 dt분의 d파이에 그 다음에 L의 dt분의 di라고 했어. 그런데 렌즈는 뭐라고 했어?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했잖아. 이 방향이 자수,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 말이야. 자수,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뭐가 발생한다?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해버린 거야? 자속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붙여버리니까 얘가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야. 이해했어? 왜 마이너스가 붙은지? 그래서 원래는 패러데이가 L의 dt분의 d파이 그 다음에 L의 dt분의 di.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자속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방해 하는 방향으로, 방해란 말은 나와. 방해라고 하면 무조건 이 법칙은 무슨 법칙이다? 무슨 법칙? 렌즈의 법칙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해는 뭐야? 유도 기전력이니까 뭐야? 여기서 뭐야? 여기는 F는 뭐야? BL, BIL 사인 세트지. 그러면 여기는 BL, VL 사인 세트잖아. 이게 뭐다? 이해했어? 그래서 이거는 무슨 식? 여기는 무슨 식? 발전기에 적용되는 식이고, 여기는 무슨 식? 전동기에 적용되는 식이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 지금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은 뭐다?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했어. 여기서 나온 것이 이 값에서 볼게. 식은 절대 외우면 안 돼. 이것도 계산식으로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이해했지? 자, 이 식을 보자. n의 dt분의 d파이는 l의 dt분의 did. 이해했어? 같으니까.
그러면 이 식에서 이걸 띄어봐. 띄면 어떻게 봐? n의 파이는 n의 뭐가 돼? i가 되지. 맞아? 어? 이 두 식을 나오라고 같이. 그럼 이게 다 약분되잖아. 어? 그러면 여기서 뭐를 꺼낸다? n값. 이거를 자기 자신만 갖고 있는 포인트값. 자체 인덕분입니다. 그럼 뭐야? n은 i분의 뭐가 돼? n의 뭐? 파이가 되겠지. 이해했냐? 애 나온지? 그 식이 어디가 있어? 자체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 해갖고 L은 뭐다? I분의 뭐다? N의 파이다. 다음에 환상 코일에 자기 인덕턴스 해가지고 L값이 나왔지. L분의 뭐라고 했어? U, A에 N의 제곱이라고 했지. 그러면 한번 볼게. L에 F는 지금 됐는데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R이 어떻게 생겼어? 파이가 어떻게 나와? 앞에 식 봐봐. 5페이지. 파이가 어떻게 생겼어? 파이가 어떻게 생겼냐고? L분의 U, A에 NI라고 되어있지. 이 공식 있냐? 이거 풀어줬잖아 내가. 그러면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이 식에다가 파이값 나왔지. 앞에서 파이값을 했잖아. 그러면 여기 식은 지금 여기 식에서 여기를 만들었잖아, 식을.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봐. i분의 n. 파이가 뭐야? n분의 u에 a에 n이지. 어? 그럼 어떻게 가? i 부서지지? 부서져? 그러면 L분의 U에 A에 그 다음에 N 곱하기 N이지. 그러면 뭐가 된다? N의 제곱이다. 이거 꼭 기억해둬. 뭐라고? 이 공식 잘 물어볼 거야. 그래서 뮤 A분의 N의 제곱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N은 코일에 뭐하고 같다? 뭐에? 제곱이 어떻게 된다? 비례하는 거지? 봐봐, 여기가 N의 제곱이잖아. N의 제곱. 그래서 이 값이 나온 거라고. 이 값은 나이 물어본다. 이건 공식이야. 이게 다 연관된 식이라고 보면 돼. 연관된 식. 그런데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 무한정 코일의 자기 인덕선은 무한정이잖아. 길이가 뭐야? 무한정이다 그 말이야. 길이가 무한정이니까 어떻게 돼? 여기 A이 필요가 없단 말이야. 무한정이니까 길이가 무한대잖아. 그래서 L값하고 그런데 N의 제로가 뭐라겠어? 단위 길이당 뭐다? 단위 길이당이라고 있어. 단위 길이 코일의 뭐다? 건수다. 그 다음에
지금 자기 인덕턴스 L이라는 자체는 I분의 N의 파이야.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란 말을 썼어. 이게 상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 측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2차 측에 뭐가 이게 상호 인덕턴스라고. 그러니까 1차 측에서 변화가 생기면 2차 측에 기전이 유도되는 현상이에요. 그럼 보자. 아까 얘는 어떻게 돼 있어? I는 뭐야? 네? 파이라고 돼 있지.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가 1차 측에 있는 원인이 2차 측이 뭐야? 얘는 2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상호 인덕턴스 물어보면 똑같이 가. M은. 근데 전류가 무슨 전류야? 1차 측의 전류잖아. 어? 그러면 I 대신에 뭐야? 1차 측의 전류가 뭐라고? 여기 이렇게 외우라고. 그 다음에 이 N인치 코일을 가면 횟수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1이 가겠지. 그러면 여기 N 대신에 뭐야? N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파이는 똑같겠지. 그래서 파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를 구할 때는 1차치 코일이 아니라 뭐야? 2차치 코일이야. 뭐라고? 2차치 코일이야. 자, 그러면 너희들이 줄 때 이렇게 줄 거 아니냐?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시오 해놓고, 봐봐. I1에 N2의 파이 이렇게 준 식에서 2차 측이 300회, 그 다음에 2차 측이 200회, I1이 1, 파이가 1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 구할 때는 무조건 앞에 측은 어디가 필요 없다고 말이지. 이해했어? 네. 그런 문제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결합계수란 말이 나와. 결합계수. 자, K라고. 그런데 먼저 결합계수를 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가동 접속이 뭐고 차동 접속이 뭐다. 그걸 먼저 이야기해 줄게요. 봐. 이 두 코일이 있는데 그림을 그릴게. 이렇게 점이 찍어질 것이고 이렇게 점이 찍어. 이 점 찍어진 부분이 뭐냐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야. 뭐라고?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점 찍어져 버리면 이거를 가동 접속이란 말을 쓰고 여기를 차동 접속이란 말을 써. 근데 이 그림이 이렇게 변화가 돼. 이렇게 변화가 돼. 이해했어? 변화가. 그러면 가동 접속이란 말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뭐라고? 한 방향으로.
근데 차등 접속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가. 이렇게 그림이 찍어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같아. 그럼 따라서 그려볼게요. 전류가 여기서 들어가서 일이 나와갖고 이쪽으로 들어간다겠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뭐야? 한 방향으로 가잖아. 이해했어? 근데 차동 접속은 여기가 뭐야? 여기가 점 찍어지고 여기가 점 찍어졌잖아. 그러면 전류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들어오지. 이해했어, 그림? 그러면 차동이라고 가동이란 말이면 우리가 가동이란 말을 쓰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붙여줘. 이게 무슨 접속? 가동. 여기가 마이너스는 뭐? 차동 접속. 그러면 이거는 이 말이에요. 이 가동이란 말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가라고 해요. 이해했어? 뭐라고? 가동. 그러면 뭐가 돼? L1, L2,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얼마? EM이야. 뭐라고? 그러면 가동은 어찌라는 뜻이야? 빼라는 뜻이겠지. 차동은. 그러면 어떻게 돼? L1 플러스 L2에 뭐야 이제? 마이너스 EM이 돼. 뭐라고? 이렇게 된다고. 가동과 차동.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돼.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류가 여기는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이지. 여기는 뭐가 돼? 서로 다른 방향이지. 이 말을 주면 같은 방향이면 뭐고? 가동 접속이고 서로 다른 방향이면 뭐다? 차동 접속이란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가동하고 이렇게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같은 방향, 서로 다른 방향일 때 이렇게 표시를 했어. 근데 주의할 것이 있어. 이 같은 방향이랄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표시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표시해야 돼? 이 말이 없어 전혀. 그러면 답이 어떻게 돼야 돼? L1, L2, 뭐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뭐라고? 차이가 뭐야? 여기는 뭐라 그랬다 내가? 같은 방향이면 같은 방향, 서로 다른 방향 이거 준다고 했지? 근데 이거는 안 줬단 말이야. 안 줘주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돼? EM이 돼야 돼. 이해했어? 이런 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고 시험상에서는. 그러면 가동은 플러스 EM이고 차동은 마이너스 EM이잖아. 그러면 가동과 차동의 차이는 몇 배야? 가동과 차동의 차이는 몇 배가 된다? 4, 5, 2터턴스 M의 몇 배? 4M이 되는 거야. 뭐라고? 4M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플러스 2M에서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M이니까 가동과 차동의 4, 5, 2터턴스는 몇 배다? 4배가 되는 거야. 4배. 4배. 자, 그러면 요놈을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넣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두 개 약분이지? 없어지지? 마이너스가 뭐가 돼?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 그러니까 차이가 몇 배다? 4배가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상호 이통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M은 어떻게 돼? 4분의 1에 L 플러스 L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게 어디가 나왔어? 그게 어디 나왔냐고? 7페이지에 M 값이 나왔잖아. 4분의 L 플러스 마이너스 M이다. 그래서 결합계수를 하기 전에 이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합계수를 여기서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결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차 측하고 2차 측에 얼마만큼 코일이 결합이 되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합계수를 K가 한다. K의 공식이 이거야. 이거요. K의 공식이. 그러면 K의 공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루트 L1의 L2의 M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 K가 0. 0이면 뭐야? K가 0. K가 0이란 말은 뭐야? 결합이 0이야. 그러면 결합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뭐야? 결합이 안 됐으니까 무결합이 되겠지. K가 얼마일 때? 1이야. 그럼 이거는 무슨 결합? 완전 결합이야. 완전 결합이 되면 누설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K가 1일 때는 얼마다? 누설이 있다 없다? 누설이 없어. 0이야. 0이라고. 그러면 이 공식을 봐봐. K는 루트의 L1의 L2의 M이라고 했으니까 끊는 쪽이 있잖아. 이 공식을 물어볼 거야. 뭐를 줄 때? 안정결합 또는 무슨 결합? 이상적인 결합이라고. 이상적인 결합. 그러면 이상적인 결합 또는 누설 개수가 없는 경우는 K값이 얼마다? 1이라. 그러면 여기서 식이 가까이. 이게 누설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자, 봐봐. M은 이렇게 되지. 맞지? 이해했냐? 이해했지? 그런데 여기서 뭐일 때? 완전 결합이 될 때 M은 어떻게 가? 루트 뭐야? 이거겠지? 얼마일 때? 이거 꼭 기억해둬. 맞지? 그러면 여기서 한 바퀴 더 돌려버려. 어떤 식으로 돌리냐? 아까 이 L이라는 전체 L 플러스를 보자. L 플러스가 뭐야? EM이지. 그런데 이 M값 대신에 K가 얼마일 때? 1이지? 그러면 K가 1일 때 L1 값하고 L2 값만 줄 거라고. 그러면 L1, L2 플러스 2인데 여기가 뭐가 들어간다? 이해했냐? 이해했어? K가 얼마일 때? M은 이렇게 된다. 그럼 M값을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줄 거 아니야? 안 줄 거 아니야? 그래서 L1과 L2 값을 준 상태에서 K가 1일 때 가동 접속은 얼마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포인트. 이해했냐? 그게 어디가 있어? 그건 없지. 있겠냐? 없지.
이쪽 밑에 있어? K와 누설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뭐가요? K가 1일 때, K 1대만 있어. M은.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적으로는 뭐가 있어? 완전 결합이 될 수가 없겠지. 그러면 K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크다. 작을 거라고. 그럴 거 아니냐?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 짓자.